자, 이어서 민주당에서는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에 또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고 재판받으면 더욱더 이 검은 먹구름이 더 짙어진다. 그 어두운 먹구름이 더 가중될 것이다. 네. 뭐 이런 부분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당대표를 벗어나는 것이 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분리 차단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한 것 듣고 오늘 수박 깨기 퍼포먼스를 이따가 할 예정입니다. 오늘 집회 겸 자 수박들 네 너무 많이 터뜨리지 마세요. 이따 마지막에 또 터뜨릴게요. 네, 한민수 대변인님. 예. 지난주 이 자리에서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하셨었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죠, 지금. 어떻습니까? 저 정도까지 또 이탈표라고 할까요? 네. 많이 나올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몰랐고 저는 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냐면은 네. 이른바 좀 전에 이제 그 화면도 나왔던 비명계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의 경험이랄지 뭐 판검사 출신도 있고 변호사 출신이 있다 보니까 이건 구속영장이 부당하기 때문에 도저히 뭐 부결이다. 네. 본인들이 대외적으로 이건 공개적으로 부결이 맞다. 네. 단단히 우리는 뭉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의총을 저희들이 2번 하고 연석회의도 했고요. 국회의원, 네. 지역위원장. 충분히 본인 입장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 네. 좀 안 하셨어요. 안 하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정치인으로서는 좀 비애감을 좀 느낍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뒤에 가서 그랬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당원들께서 좀 전에 화면 나온 것까지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제해야 되고 오늘 이재명 대표도 아침에 네. 직접 의견을 내셨어요. 얼마 전에는 당 대변인을 통해서 네. 당의 단합을 해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직접 문자 폭탄이나 이런 거 네. 하지 말아달라. 좀 자제해달라. 정말 자제해달라. 내부 공격을 멈춰달라.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더욱더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여기에 맞춰서 화가 나시고 분노하거나 실망하신 당원들께서도 이제는 당대표의 네. 진정성 있는 말씀도 들었으니까 네. 좀 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대변인께서는 민주당 당내에 계시니까 이 사안을 조금 더 주관적으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우리 차 교수님께서는 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 평론하셨고 모든 정당의 어떤 뭐 헤게모니 변화라든가 정당의 어떤 변천사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정도 결과를 혹시라도 예상하셨었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여기서 저도 예측을 했는데요. 저는 네. 압도적인 부결로 예측을 했거든요. 앞서 예. 한민수 대변인이 이야기한 거 똑같은 논리예요. 네. 사실 그 검찰의 구속영장 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한 방이 없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의원 누구라도 이건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부당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이것은 결국은 부당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영장이 들어온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하나의 또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 친명이고 비명이고 다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뭉칠 거라고는 봤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은 조금 대우가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부터. 틀렸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놀랐는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 그 당대표를 바라보는 당내 구성원들의 복잡한 신경이 사실은 이 구계자가 그러니까 느끼기에는 조금 상당히 심각한 정도까지 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왜 이렇게 많은 이탈표가 나왔다고 보세요? 그 국회에서 그 흔히 하는 농담 비슷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현역 국회의원이 최악의 유권자다. 네. 왜냐면 투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잖아요.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하면 정말 자기 후보들도 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 그러니까 각 당황한 후보들이 경우가 자기가 받을 예상 득표수를 더해보면 네. 국회의원 숫자에 곱하기 한 3쯤 나옵니다. 우리나라 종교 네. 인구 숫자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면
자기를 찍어줄 사람인지 안 찍어줄 사람인지 네. 알거든요. 근데 열에 한두 명 정도는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속을 알 수 없는 열에 한두 명 같은 부류들만 300명 모아놓은 게 국회거든요. 그래서 예. 알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표결 결과가 나왔냐. 제가 보기엔 원인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주류 측이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 뭐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레토릭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만 네. 민주당 당내의 현역 의원들도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40명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공포 분위기였던 겁니다. 예. 지금 표결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소위 수박깨기 행사하죠. 그리고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하겠다고 예. 막 나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뭐 아니 그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 만나서 설득하고 뭐 얘기하고 밥도 먹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효과가 하나도 없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 속내를 그대로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던 거죠. 이게 만약에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체포동의안 통과를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당대표 사퇴 여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한 의원이 있었다고 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지금 소위 얘기하는 그 개딸들의 집중 포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공개적으로는 얘기 못하고 있다가 무기명 비밀 투표가 행해질 때 장막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찍고 나온 거죠. 네,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예측 못했던 만큼 이 소위 이탈표가 많이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돈 받는 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까지 설명해 가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때 161표의 부결표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거에도 이렇게 많은 찬성표가 나왔다는 거에서 민주당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봤을 때는 상당히 뭐 이거 정치적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형 선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노웅래 의원 표결은 161표였잖아요. 네.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들이 각각 소신껏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당 의원이 너무 좀 과도하게 탄압받고 있어 보호해주자 정도의 아주 단순한 구조로 갔을 겁니다. 물론 뭐 한동훈 장관의 뭐 체포동의안 그 발언이 뭐 저는 뭐 그렇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부 영향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리고 이상민 장관 탄핵할 때는 178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말하자면 이거는 진영 논리로 또 의원들이 똘똘 뭉쳤어요. 네. 명분이 있었다고 본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 거는 왜 이렇게 나왔느냐. 저는 한마디로 저는 이재명 대표는 단순 개인 한 명의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고 네. 총선에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냐 지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그 지표였기 때문에 의원들이 갈등이 저는 심한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의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상상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필패라는 건데 지금 실제 이 당 지도부는 이것보다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옹이되어야 하고 이것이 사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다른 얘기는 불허한다 얘기인데 민주당이 1995년 민주당 계열이 창당을 했습니다. 창당한 이래로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진보 진영의 어떤 거점이에요. 그런데 이 정당이 이재명 대표가 과거 그 기초단체장 때 지었던 죄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흔들리는 거는 의원들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당은 이재명 대표가 있든 없든 간에 계속 진보 진영의 상징으로 앞으로 가야 할 정당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공공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신투표가 나왔다고 보고 이 투표의 함의를 민주당이 위기 극복이라든가 황골탈퇴하는데 어떤 그런 반면교사를 삼아야지 이것을 처단하고 색출하고 잡아내서 다시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 이거는 역사를 퇴행시키는 거고 정치를 과거의 시계로 되돌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탈표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내홍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앞서서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뭐 수박 깨기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고 지금 뭐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배후가 누구냐? 지금 여기에 색출을 하려고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배후 중에 한 명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최초로 제기를 했었던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영구 제명까지 하자 이런 청원까지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람직하지 않죠. 그 전직 당대표고 이낙연 전 총리를 네. 반대하는 당원들이 있을 수 있거나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가 좋아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의 중요한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도 자산이라고 보는데 이분을 영구 제명하겠다는 거는 뭐 맞지 않는 얘기고요. 저는 저런 부분들 이렇게 그 포스터까지 만들고 하는 부분들 정말 우리 대표 지지자인가 싶을 정도 좀 의심이 들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거는 어찌 보면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저렇게 한다는 거는 전 그 자체가 좀 누가 하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해요.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도 답변을 내놔야 되는 거죠. 지금 5만 명이 그 5만 넘었기 명 때문에. 넘으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모두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제 일단은 5만 명을 넘으면은 저희 이제 소통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사무총장을 통해서 지도부에 보고가 됩니다.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들어오잖아요. 네. 청와대 신문고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사안이 너무 뭐 개인 인신 공격이랄지라고 꼭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그것도 답변 안 했다가 또 다른 청원이나 다른 논란으로 좀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우리 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당대표에 간곡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제를 하실 거고 네. 지금 색출이라는 표현도 너무 자극적인데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고 근데 무슨 색출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럴 거면 왜 자율투표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당원분들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배신감이랄까 좀 당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본인들 스스로가 이탈표를 행사하신 분들도 전혀 없을 정도로 말씀들을 하시다가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네. 저는 이번 기회가 어찌 보면은 더욱더 민주당을 단단하게 뭉치게 할 수 있는 위기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도 말씀했기 때문에. 네. 차 교수님. 네. 그런데 그 이낙연 총리는 지금 오랜 기간 미국에 가 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에 네. 이제 사저에 머물고 있는데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두 사람 모두 이른바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강경 지지층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전 총리나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두고 지금 두 분 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네. 사실은 뭐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의 또 상당히 열띤 경쟁이 벌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러한 또 정치적 감정의 앙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열성 당원들 같은 경우 이낙연 전 대표를 소환해서 이렇게 질타하는 부분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격한다? 저는 이거는 정말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은 2017년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사실 민주당에 가져다 준 1등 공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네. 물론 뭐 지난 5년 동안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집권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뭐 실정들 그런 것 때문에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네. 사실은 마지막까지 아주 높은 40%대의 그렇죠. 네. 지지율을 갖고 갔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시 이재명 그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 같은 당 소속의 현직 대통령이 덕도 사실 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여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힘든데 말씀 한마디 해주시지 왜 안 해주셨냐. 네. 그런 습습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사실은 이 부작위의 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이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여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무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디스한 거 아니냐, 비토한 거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네. 당의 혼선을 부추긴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라고 하시는 강성 지지층들이 전직 대통령까지 소환하는 이러한 장면은 빨리 저는 뭐 이렇게
차단되고 시정되는 것이 민주당의 앞날에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에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고 지금 쪼개기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좀 그렇게 줄줄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번에는 이거 진짜 가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 구속영장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백현동이나 정자동 그리고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련된 부분은 모아서 구속영장을 한 번 정도 더 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네. 그거를 쪼개기 영장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수사 진행 상태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네. 대장동이나 위례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문제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쳤던 것이고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았던 부분은 이제 한 번 정도 모아서 더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네. 지금 이번에 부결표가 138표가 나왔잖아요. 네. 다음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거기서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지금도 정치적 사망 선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더 물러설 데가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렇다고 바로 구속되는 그렇죠. 건 아닙니다. 이제 구속 적부심 가서 오히려 구속영장 기각되면 오히려 정치적 활로를 더 그렇죠.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과를 주장을 본인이 하거나 네. 아니면 비회기 때 내가 나가서 영장 재판을 받을 테니 네. 불체포 특권 내 포기하겠다라는 해법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네.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 태도로 봐서는 다음번 구속영장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또 체포동의안 표결 사태까지 갈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이라면 다음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부결표, 이탈표에 대한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좀 액션을 미리 취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이렇게 당에 부담을 주고 있으니 스스로 좀 물러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다든지 또 그런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많은 지도부에서 의원들이 나오면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다가 이탈표가 꽤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른바 이탈표가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 하는데 제 비명계 의원님이 이제 한 분이 중진호 의원이 방송 가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어디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네. 어디라고 밝히진 못하지만 자기 모르는 이제 무효표를 좀 행사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봐도 이렇게 당내 상황 보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조직적으로 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이른바 말씀하신 대로 쪼개기 영장이 들어온다. 근데 그걸 가정 상황이죠. 어떤 혐의로가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당내에서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할 텐데요. 저는 당 대표의 어떤 체포동의안 문제 이건 상권 분립에 따라서 불체포 특권을 돼 있는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이제 가부를 묻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마치 이제 이번에 기권 무효표는 다음에 또 하면은 당 대표 직을 걸어라. 저는 이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마치 흥정이나 거래식으로 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8월에 압도적으로 당원과 국민들께 저희 이제 국민 여론조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한 77%, 78%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당대표에게 어떠한 명분으로 아니면 뭘 가지고 당대표 사퇴를 하라고 하는 건지 이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뭐 체포동의안도 체포동의안이지만 지금 받고 있는 재판,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이 재판도 거의 격주에 한 번씩 또 출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당무 보기도 어려워지고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다 봅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였죠. 갈 때도 이제 최고위원도 회의도 다 끝냈고 네. 이제 일상적으로 당무를 본 다음에 이제 출두를 해서 네. 마치고 또 나오셔서 또 비공개 일정을 제가 소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무와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뭐 차질이 생긴 거나 어떤 뭐 문제가 생겨서 이걸 가지고 객관적인 뭐 정황이나 증거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게 당내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돼서
정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당원들과 의원들의 평가들이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이제 재판이 시작됐고 정말 당 대표가 이거를 다음 달이나 빨리 저기 무죄로 입증해내면은 그럼 그 전에 이거 빨리 사퇴해라 한 명분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는 저는 이게 당장은 이제 뭐 후폭풍 해가지고 이렇게 막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네. 지금 잘 보시면 비명계라고 하시는 의원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자중되고 있다, 절제되고 있다는 이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더 뭐 확산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네. 대표께서 또 수습을 잘 해나가실 거로 봅니다. 근데 저 하나 궁금증 차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이게 민주당 내 지금 갈등이 이낙연 전 총리와 이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 간의 이런 갈등이에요. 근데 그 중심은 뭐가 있었냐면 대선 후보 결성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기한 쪽이 이낙연 전 총리 측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원죄를 계속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명계 의원들이나 이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자들은. 근데 그게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가 그때 당시에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이렇게 공론화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 강성 지지층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단견적인 이 좀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편적이고 단견적 바로 앞만 바라보는 그러한 해석이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그때 이것이 당내 경선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예. 이 사안 자체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 가장 이 부분에서 질타를 했던 이 정파가 바로 국민의힘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지금 대선 경선 내에서 이 지금 이낙연 당시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오히려 그러면 그 국민의힘이 입을 닫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재명 보면 전 총리 측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건 이낙연 전 뭐 그러니까 무슨 동자죠? 삼척동자. 삼척 동자. 7살 먹은 삼척 동자도 알 수 있을 만한 만큼 이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 시점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본선 가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사실 예방주사를 놓는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지금 하니까 우리 전 부장님도 지금 언론에 몸담고 있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열띤 또 추적 보도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내 경선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낙연 전 후보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없던 일처럼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래서 단견이라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왜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삼척 동자 얘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수도 참 있죠. 송구합니다. 생방송의 민주당의 묘미죠. 네. 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또 공천 관련해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직 사퇴 의사 전혀 없습니다. 대표직 그건 사퇴 명확합니다. 전혀 언론에서 없다. 뭐 검토한다, 언제쯤 한다, 뭐 원내대표 경선을 보고 나서 한다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는데 예. 그 전부 다 추측성 보도. 그런데 예. 유감스럽게도 추가 영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이제 제가 취재한 걸로는요. 예. 추가 영장이 오더라도 그 나갈 생각도 없으시고요. 아, 이재명 대표직 사퇴할 대표가? 의사도 일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 그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한 언론사 논설위원장이 한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추가 영장 또 거취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비명계 쪽에서 들으면 상당히 이거 화가 날 얘기일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다이너마이트 뇌관을 건드린 거죠. 근데 사실 뭐 저 정도 그 중견 언론인이 취재를 했는데 뭐 본인이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취재하지 않은 얘기를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상당한 내가 취재를 한 얘기고 이게 정확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일 이렇다면은 저는 굉장히 이건 당내에서 정말 폭발음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뇌관을 건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당원 때 영향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골자를 한 민주당의 정치개혁 혁신위원회 이거 여기서 지금 공천개혁안을 만든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골자가 두 개 아닙니까? 첫 번째는 권리당원들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 의원을 평가해서 공천 주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당무활동, 뭐 미디어 활동이든 뭐든 여기서 얼마만큼 네가 활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 공천 주겠다는 것. 네. 쉽게 말해서 충성 경쟁을 보고 유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간 게 물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는 시점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고 얘기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 당을 쥐고 공천까지 가고 내년 총선까지 내각 안팎을 치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다면은 지금 비명계가 그렇지 않아도 비명계 일부 의원 지역구에 지금 친명계로 얘기되는 의원들, 비례대표 의원들이 와서 지역구 활동한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와중에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까스로 부결이 됐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공천 얘기까지 꺼내든다는 거는 저는 이 당이 정말 균열로서 피하 구분의 문제가 아니라 강력한 내전의 길로 접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온 거고. 근데 최수영 의원님 이렇게 뭐 민주당 걱정하고 고마운데 우리 또 반대로 네. 민주당에서는 이거 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하실 말씀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혁신이 문제예요. 이 공천과 관련해서 뭐 당무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공헌을 했느냐를 평가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정당 혁신에 이제 두 개 분과가 있습니다. 근데 정당 분과에서 한 혁신위원이 이게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당무감사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이 당무감사는 이제 253개 우리는 지역위가 있잖아요. 옛날에 지구당이죠. 그걸 평가를 할 때 그럼 여기에서 당원들 여기에 열성당원도 있고 당원들이라면 지역위원장들이 가장 지금 현역들이나 지역위원장 네.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신인들은 당원들 모집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제도가 오더라도 사실 현역이나 현 지역위원장은 불리할 게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당무감사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거 그게 뭐 10% 20%든 된다는 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현재로서는 완전히 확정이 안 된 거고 당무 기여 활동은 이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저희 집권당일 때는 당정 기여 활동이 있었고 지금은 이름이 이제 당무 기여 활동으로 했는데 이건 이제 분과위에서 확정이 되면 최고위로 올라가고 최고위에서 이제 또 보고가 된 예. 다음에 또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는 아이디어 차원이 많고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이제 어느 언론사의 논설위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통화는 했지만 네. 네. 했는데 말씀대로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민감한데 대표께서 본인의 육성으로 이렇게 단언적으로 했을까?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기자로 오래 해봤습니다. 취재할 때 본인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의사도 묻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혼재되지 않았나. 어느 이런 정도 생각을 자기가 해봅니다. 원하는 답변을 좀 유도하는 질문을 기자들이 하기도 하죠.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래서 이거는 저는 아까 우리 최소영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민감하고 이런 시기에 대표께서 무슨 옥중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해명문도 냈습니다만 하지 않은 걸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 또 재판 출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때문인지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이 민주당이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